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포리아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위기보다 더 심한 상태에 들어섰을 때 그 상태를 그리스 사람은 아포리아라 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리더가 없는가? 슬픔과 분노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과거의 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군주의 거울을 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아포리아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아포리아는 길 없음의 시대입니다. 위기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단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리더십의 공백과 리더십의 위기에서 우리는 아포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포리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인문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게 되었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포리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인문학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인문학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노를 젓는가를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이 아포리아의 상태에서 어떻게 노를 젓는가에 대한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노를 내려놓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자는 것입니다.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노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성찰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군주의 거울, 특별히 그리스 시대에 등장했던 군주의 거울을 함께 읽으면서 이 아포리아 시대에 남을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나가게 만들 것인에 대해서 성찰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 그리스에 닥쳤던 그 첫 번째 아포리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는지를 이 지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박트리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죠. 그리고 인도 동북부까지, 서북부까지, 그리고 이집트와 보시는 것처럼 이오니아 쪽,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모두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어땠습니까?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왼쪽 구퉁이에 있는 작은 나라, 그것도 각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죠. 페르시아의 500만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엄청난 화력과 그 군사력 앞에서 아포리아 상태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포리아 시대를 기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로도토스입니다. 비엔나의 국회 도서관 앞에 의자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그리스 하면은 호메로스부터 시작되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 호메로스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지성은 바로 저 위에 있는 헤로도토스였습니다. 그가 펜을 들어서 페르시아 전쟁,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죠. 이렇게 서문에 썼습니다. 이 글은 헤로도토스가 제출하는 탐사 보고서이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역사, 히스토리아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문학의 한 연구 분야를 알고 있는 역사, 히스토리아가 바로 이 헤로도토스가 시작한
탐사 보고서의 분야였다는 것이죠. 그는 이 역사라는 책을 쓴 이유를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왜 헬라스인, 그리스인들과 비헬라스인, 페르시아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겠다, 역사를 남기겠다. 이런 목적으로 역사라는 책을 쓰게 되었죠. 자, 이 방대한 책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3명을 샘플로 끄집어 왔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이 긴 책에서, 이 방대한 양의 책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군주의 거울로서 우리가 옛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이 세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인물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스의 공격을 받고 아테네와 그리스를 지켜냈던 장군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로 성장하실 젊은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에 대한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헬라시인들에게 맨 처음으로 적대 행위를 시작했음이 분명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누굴까요? 바로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크로이소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리디아는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금이 발견되었어요. 엄청난 양의 사금이 발견되어서 이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고대 근동에서 최초로 100% 금화로 주화를 했습니다. 동전을 만들었던 거죠. 100% 금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 지방을 차지할 수 있기에 그의 권력은 방대했고 아주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던지요. 지금도 영어 표현에서 rich as Croesus, richer than Croesu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로이소스만큼 부자인, 요즘은 뭐 빌 게이츠만큼 부자인 이렇게 쓰죠. 하지만 조금 문장력이 있는 사람은 rich as Croesus라는 문장을 쓰게 되죠.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이소스가 아테네에서 온 손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솔론이었습니다. 아테네의 현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로이소스 왕은 내심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금화와 또 금들이 있고 엄청난 보물들이 있는 그 보물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는요, 그 엄청난 양의 금을 보고 눈이 휘둥그셨습니다. 보물 사찰을 마치고 이제 궁중으로 들어가니 크로이소스가 자신만만하게 물었습니다. 아테네의 현자 솔론이여,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물론 크로이소스는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왕이시여, 엄청난 황금과 권력을 가진 당신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론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군을 패죽게 하고 더없이 아름답게 죽은 아테네 사람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권력을 가진 내가, 엄청난 보물을 가진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일 텐데 왜 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아테네의 현자여,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야말로
보물과 권력을 가졌기에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르고스 축제 때 어머니를 모시고 달렸던 클로이비스와 비톤 형제가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클로이비스와 비톤을 아십니까? 이 두 형제의 어머니는 헤라 여신의 사제였습니다. 헤라 축제가 아르고스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달구지를 타고 그 헤라 축제에 가기로 했었는데 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클로이비스와 비톤이 그 축제를 가기를 원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소달구지를 보고 달렸습니다. 먼 길을 달렸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죠. 그리고 헤라 신전의 어머니를 내려놓고 헤라 신전에서 고이 눈을 감습니다. 헤라 신이 축복해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주었던 것이죠.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달렸던,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행복하게 죽었던 클로이비스와 비톤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솔론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크루소스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제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권력과 엄청난 보물을 가졌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랬더니 솔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 인간이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옵니다. 전하는 거보에다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묘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께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전하의 물음에 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운이 좋은 것뿐이지 죽을 때 불행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전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누가 죽기 전에는 그를 행복하다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하십시오.